후보자 등록은 24, 25 양 이틀간 바로 당사 이곳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전당대회 날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심 중입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예. 당이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미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지금 나가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혁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가 아니라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저희 역할이 뭔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일, 5일 그 전에 결판 내려고 합니다. 이건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러면 오늘 첫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뉴스 준비하는 도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공식 출마 선언은 물론 아니지만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자, 일단 전당대회 흥행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일단 선점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원희룡 전 장관이. 그리고 원래 나경원 의원도 오늘 예정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 이러자 오늘 뉴스 직전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도 23일 오후 2시로 시간을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붙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그 비대위원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굉장히 뜨거워지겠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흥행을 할 수 있게 됐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 잘 못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있다가 아마 안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네. 나경원 의원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중간에 무슨 사정 변화가 생긴 거겠죠. 네. 제가 저 취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왕 할 바에는 내가 그 허를 찔러서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자. 네. 이런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출마 선언하는 게 유리하기도 한가요? 유리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네. 그 서프라이즈 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기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네. 이런 건 몰랐지 하지만 난 나가겠어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아마 나경원 후보가 그래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반면에 30대 소장파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은요. 출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인데요. 자, 향후에 이제 어떤 구도로 전당대회가 이끌어질지 설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이 어제 밝혔던 그리고 이틀 전에도 밝혔던 그 친윤계 지원설에 명확하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뭐 조직적으로 와서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제가 그런 데에 업혀갈 사람이라면 진즉에 제가 해도 뭘 했겠습니다만 예. 그런 적이 없었고 또 어느 계파에 줄 서서 이득 본 적 없습니다. 계파에 줄을 서다 보면 계파 논리에 앞서서 상식에 벗어난 정치를 하기 쉽거든요. 저는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다만 표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친윤표도 받아야 되고요. 반윤표도 받아야 되고 비윤표도 받아야 됩니다. 네. 표에 꼬리표 있습니까? 비윤이든 친윤이든 다 네.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 이르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선점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뺏겼습니다. 좀 너무 신중하게 좀 버티다가 선점을 뺏긴 건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출마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답이 오늘 아침에 여기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친윤과 지금 선을 확 그어버린 것이 네. 안 그래도 친윤 진영에서는 나경원 후보를 밀어야 되나 안 밀어야 되냐. 왜? 나중에 당대표가 돼서도 친윤과 조금 각이 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실로서는 본인들의 후배, 그 후원을 할 사람으로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길 사람, 믿을 사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에게 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 부족했던데 이것을 원희룡 전 장관이 채워준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요. 이 어쨌든 간에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에 이기지 못하면 네. 결선 투표에 가서 네. 표가 다 반한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른다. 그리고 당내에서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2조 심판 했잖아요. 네. 새로운 2조 심판론이 나왔어요. 네. 이제는 새로운 2조 심판론의 2는 이철규, 네. 5는 조정훈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전으로 지금 퍼뜨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뭐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한 방에 1차에서 끝내지 못하면 결선 가면은 이건 3파전이 될 경우에 나머지 둘 지금으로서는 뭐 또 추가 출마자가 있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원희룡 전 장관이랑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힘을 합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3자 구도 선거의 선거 다이내믹스를 지금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등과 2, 3등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그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지지세가 뭐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네. 속에서 설령 지금 50%를 1차에서 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네. 과연 지금 있는 이른바 3자 구도 속에서 나경원 또 원희룡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이 과반에 가깝게 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얻지 못할 정도의 지지세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네. 1차전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의 불난데 한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보면 8대2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심과 민심의 구도 속에서 네. 아마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략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갖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반 한쪽에서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하지 마라. 어차피 뚜껑 열어봐야 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일까요? 이 23일로 알려졌다 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갑자기 시간까지 못을 박아서 출마 선언을 예정을 했거든요. 이미 여의도에는 사무실까지 지금 차려놨다는 게 보도로 확인됐고요. 그렇죠? 여의도에 대산 빌딩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거 캠프로 썼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4층에 선거 캠프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집기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도와줄 실무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못을 박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입지가 좀 곤란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본인이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어제 내가 나경원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가자니 이거 만약에 갔다가 선거에서 그 내가 3등을 하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 것이고 물론 네.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네. 그다음에 또 발을 빼자니 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발을 빼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사면초가의 그 입장인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나가신다고 계속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 나가게 된 게 그 배경이 뭐냐 도대체. 그럼 뭐 누구든지 다 예상할 거 아니에요. 네. 친윤그룹에서 미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상당히 복잡한 삼국지 같은 그런 선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삼국지일지 사국지일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뭐 삼국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